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여러 변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대 32개 대학 1578명의 약대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학생들이 우리가 약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약대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2022학년서부터 약대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4년제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2022학년도부터 2+4 체제로 해서 32개 대학 1578명이 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숙명여대나 목포대, 숙명여대가 8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 목표대가 30명 정도를 준비하는데, 이 두 개의 대학도 6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숙명여대하고 그 다음에 목포대학까지 약대로 전환되어지게 되어지면 약대 선발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923명이고 정시에서는 655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더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약대가 얼만큼 많은 인원을 선발하느냐라고 하면 1577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현재 선발하는 인원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올해 같은 경우에 37개고 2977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 사실 의대를 가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의대가 훨씬 더 많은 대학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선발하는 게 치과대학에서는 11개 교에서 629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한의대에서는 12개 교에서 726명, 그 다음에 수의대에서는 10개 구에서 498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대학하고 한의대를 두 개를 합치면 인원이 얼마냐면 1355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약대가 얼마라고 했죠? 1578명.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2021년, 2020년, 2019년도의 입시와 2022년도의 입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157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이 투입이 되어지죠. 그렇죠? 입시에 들어오는 것도 특징적인 걸 하지만 더군다나 자연계 학생들, 또 자연계 상위권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에는 의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인원이 약대가 1578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약 200여 명이 더 많은 숫자의 모집단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의 입시는 우리가 약대가 2022년도로 선발되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대학 가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을 쉽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도 되게 치열하게 하셔야 되죠. 또 이렇게 대학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대가 32개 대학이 입시로 들어온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무조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학생들이 상위 대학이거나 상위 학과 쪽으로 몰리려고 하는 현상들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종전과 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약대가 편입이 되어지고 대학 정원이 줄지 않은 이런 현상들 속에서는 중위권 밑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위권 아래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상들은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경쟁률이 감소가 되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건 입시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의 중위권 이하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에 약대가 편입이 되어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그렇게 쉬워지지는 절대로 않는다. 어차피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또는 수의대나 이러한 전문직 쪽으로는 학생들이 수요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시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약대가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재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수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같은 약간 불안한 사회 구조나 아니면 이런 직업적인 구조 속에서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와 같은 전문직 종사에 대한 선호도가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2024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늘러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재수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재수를 해서 약대를 가거나 의대나 치대를 갔었을 때 그 재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입시에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특징적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32개 대학 1578명의 약대 선발이 핵심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대가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치대나 한의대를 합친 것보다 약 200명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숙명여대나 아니면 목포대까지 해서 110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어지면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다 합친 것만큼이 약대 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가 결국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32개 대학 약대가 1578명을 선발하는데 구체적으로 모집 정원,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모집 전형의 유형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수시에서 약 923명의 58.5%를 선발하고요. 정시에서는 655명의 41.5%로 정시 비중이 좀 적고 수시 비중이 한 58% 정도 되어지는데, 학생부 교과에서 뽑는 비율이 28%, 학생부 종합에서 뽑는 비율이 24%고 논술 전형은 0.38%,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3% 되니까 정시 비중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종합보다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대도 서울권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대학들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런 반영의 비율들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약대가 2022학년도에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면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약대가 1578명이 2022학년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쉬워지거나 약대가 이게 쉬워지지 절대로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약대나 아니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쏠림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재수할 목적이 생기고 재수에서 성공했었을 때 나름대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가 2022학년도로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2023학년도 재수생들부터 약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2024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40%로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 건 당연하겠죠. 물론 2024학년도에 40%라고 했지만 실제 올해 입시 2022학년도에도 정시에서 선발 비율이 서울의 대부분의 학교들 상위권 대학은 30에서 4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커진 건데,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시 비중이 커졌다, 수능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대가 지금 종전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또는 치대를 가려고 하거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면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치대를 가든 한의대를 가든 결과적으로 학교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같이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약대 가려고 하시는 분들, 치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습의 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또는 동국대학교,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 정도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약대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대부분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또는 학생부 교과에서도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물론 최저를 조금 더 높게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최저를 세계 영역 합이 6등급이 아니라 세계 영역 합이 5이거나 세계 영역 합을 4로 두는 학교들도 있고 물론 더 낮춰서 세계 영역 합을 7이나 8로 두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세계 영역 등급 합을 6 정도를 두는 학교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치대, 약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약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 보통 의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은 플러스 1 정도가 돼요.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합을 5를 두는 경우죠.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결국 4개 영역에다가 등급합이 5니까 플러스 1이란 얘기예요. 3개 영역 등급합이 3이거나 3개 영역 등급합이 4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의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1이 많아요. 4개 영역 중에서 5 또는 3개 영역을 4 이 정도 두는 경우가 많고 약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지금 여기 약대인데 3개 영역 등급합이 5이거나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죠. 물론 3개 영역 등급합이 4인 경우도 있고 3개 영역 등급합이 6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치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대는 플러스 1, 치대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약대는 플러스 3이 돼요. 보면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라는 얘기죠. 3개 영역 등급합이 6.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가 거의 0명 정도 나오다가 최근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개학 일자가 다 일주일씩 연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입시를 봐야 되는 학생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1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1학기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동아리도 결정해야 되고 학교 활동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2학년이 입시, 고등학교 3학년 이전의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못지않게 되게 불안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의대만 100%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는 시점은 언제죠? 9월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언제죠? 11월 달이죠. 물론은 올해는 12월 8일 시험을 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수능은 11월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서를 쓸 시점에서 실제 내가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원서를 쓰는 9월의 시점에서 내가 실제 수능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만큼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딱 여기다가 원서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여기다가 목표점을 잡으면 여기다가도 원서를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낮게도 쓰고 그리고 또 일부는 수능 체제가 없는 쪽으로도 원서를 쓰고 이렇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서를 내가 수능 체제를 받아보고 정시처럼 수능 시험 보고 표준 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현실적인 원서 지원, 자기의 성적에 맞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재수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시는 좀 다르잖아요.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쓰는데 우리는 언제 수능을 봐? 11월에 수능을 봐. 그럼 내 수능 점수가 얼마가 나올지를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니까 내 목표점은 여기야. 난 의대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의대에다 원서를 쓰지만 의대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를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혹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치대를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원서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원서를 썼냐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의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치대를 쓰면서 그러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쪽으로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와 같은 생명공학이나 화학과 같은 공과 계열의 수능 체제가 없는 쪽을 병행해서 원서를 썼죠. 물론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의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는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고 우수하다 하더라도 내가 내신 성적이 막 1.0이야. 막 실제 1.0 나오기도 불가능하지만 1.0이고 나는 평상시에 수능 만점을 맞았어. 라고 하는 학생도 의대는 다 상향이에요. 왜냐하면 의대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요소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학교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 학교 프로파일 들어가지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 수능을 만점 맞던 애들도 딱 수능 같더니 수학을 3등급을 맞아서 들어오는 일이 거의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서를 쓰시게 되면 의대만 100% 쓰는 사람은 되게 드물고 설령 의대만 쓴다 하더라도 의대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또 수능 최저 반영과 수능 최저 미반영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를 쓰면서 치대 쓰면서 그 다음에 생명공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또는 치대를 쓰면서 생명공학을 가거나 또는 치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가거나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약대가 더군다나 32개 대학 인원도 1578명이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 의대, 치대, 약대로 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의대, 치대, 약대. 의대, 치대, 약대, 의대, 치대, 한의대. 또는 뭐 치대, 약대, 한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치대 갈 거니까 나는 의대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약대 전혀 관심 없어. 왜? 난 약대 안 갈 거니까 나는 무조건 의대를 갈 거야. 나는 무조건 치대를 갈 거야.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실제 내가 수능에서 의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꼭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성적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대를 쓰든 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든 간에 정작 수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의대와 치대에만 다 몰아서 100%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 뭐 약대 설명하네? 난 약대 안 갈 거야. 나는 의대 갈 건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가 어떻게 보면 의학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전에 우리가 의대 쓰고 치대 쓰고 공과 계열로 갔다면 지금부터는 의대 쓰고 치대 쓰고 약대로 가거나 치대 쓰고 약대 쓰고 공과 계열로 가거나 이런 계열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거든요. 이 구조거든요. 종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의대 쓰고 의대보다 낮춰서 치대 쓰고 그리고 안 되면 어디로 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대나 연대나 또는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수능 최저 미반영의 대학으로 원서를 썼지만 지금 여기에 딱 약대가 있는 거예요. 약대의 플러스 3은
정말 좋거든요. 왜 정말 좋냐면 만만해 보여요. 수능 체제로 충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 합의 3, 세계영역 등급 합 4, 이거는 정말 불안하잖아요. 원서 써서 이걸 실제 이 정도의 수능 체제로 충족한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 치대를 쓰는 거야. 치대는 세계영역 등급합 5니까 의대보다 좀 낮으니까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평상시에 거의 수능 만점을 맞던 애들, 수학 100점을 맞던 애들이 실제 수능 가면 3등급을 맞아가는 우리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없을까를 고민해보면 결국 약대인 거예요. 약대가 바로 세계영역 등급합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에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상위권의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 원서 지원의 6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는 의대 갈 거니까, 나는 치대 갈 거니까 약대가 무슨 관계가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약대를 꼭 원서를 쓰게 될 걸 틀림없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서 지원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돼요? 상향 지원도 있고 적정 지원도 있고 안정 지원도 있어야만 원서 지원이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다 다 원서를 써? 다 떨어지면 그럼 1년 더 해? 이런 일들은 없겠죠. 이렇게 원서 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원서 지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가 다 약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수능 체제 충족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수능 체제 되게 쉬워 보이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합이 3도 있고 세계영역 등급합이 4도 있고 세계영역 등급합이 5 있어. 세계영역 등급합이 5 그게 어려울까? 쉽지 않을까? 충분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자, 우리가 재수생의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수험생 중에서 약 28%였어요. 2020학년도에. 28%.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1등급과 2등급에서 졸업생의 재수생의 비율을 따졌더니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재학생의 비율은 약 3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영역은 재학생의 비율이 31%, 졸업생의 비율이 69%예요. 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야. 28%. 그러면 나머지 72%는 뭐야? 재학생이죠. 그런데 실제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70%,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인 경우에는 69%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갈 때 재수생의 비율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재수생의 비율이 최소한 60% 이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은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고 수시는 재학생에 유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재학생들은 정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시 비중이 40% 늘어난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정시로 대학을 갈 때 나는 내신 성적 안 좋으니까 나는 이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시가. 그럼 정시가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의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지만 수시 전형은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정시 비중 늘어난다? 그게 정시가 마치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 실제 1등급과 2등급에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에서 70%가 재수생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결국 수시를 목적으로 두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뭐냐면 항상 과정 중심의 입시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때를 놓치면 수시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를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 내일.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를 잘못했는데 선생님 저 세 분은요 특기사항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요거 좀 수정 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해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1학년 학생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수정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시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알차게 연결이 되어져서 학생부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시는 뭐냐면 과정 중심의 입시가 아니야. 내가 6월 모의고사 못 보고 9월 못 봐도 상관없어. 수능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특히 이렇게 하루하루의 과정,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과정들과 학업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대를 100% 쓰는 학생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물론 당연히 의대 쓰고 치대 쓰고 서울대나 연고대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도 물론 좋은 학교고 좋은 학과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대부분 상위권은 의대, 치대, 약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약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약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군. 나는 평소에 약대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약대를 가는 게 꼭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나중에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실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의대도 쓰고 치대도 쓰고 안정적으로 약대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약대를 가야 되겠다. 약대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약대를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2020학년도 입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 그러면 약대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의 시간표를 제가 보여드려요. 이건 뭐냐면 PT 시험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도 약학전문대학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이 시험에서는 1, 2, 3, 4교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항수가 25문항, 20문항을 뽑는데 1교시가 화학추론, 일반 화학이야. 2교시는 화학추론, 유기화학이야. 3교시는 물리추론이고 4교시는 생물추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영역 4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화학, 물리, 생물 3개 영역이고 과목으로는 4개 과목인데 한 영역에 2개 과목이 포함이 된 게 화학이네요.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 그렇죠? 약학이라는 건 사실은 다양한 모든 분야를 배우게 돼요. 실제 대학들의 그 약학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안 배우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지만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약대는 뭐로 바로 연결되어지냐면 화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학으로.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대를 가게 되어지면 약대가 일반적으로 2개로 나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약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학과가 있어요. 마치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의대는 의사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어요. 차의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첫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와 환자를 치료하는 2가지 의사가 있는데 물론 그 2가지가 의사가 갖춰야 되는 2가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2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라고 합시다. 활동의 역량이 아주 두드러나진 않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진로 희망에 써놓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뭘 얘기냐면 의사로서의 소명감, 책임감, 윤리의식, 환자와의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와 같은 학생들은 대부분 의사를 뭐로 접근을 하냐면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점은 뭐냐면 학생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결국 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죠? 활동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게 바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심화 학습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그죠? 이 얘기를 좀 듣기 싫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입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받아보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 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 심화 역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르죠. 격차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사를 가려고 할 때 자꾸 의사로서의 책임감, 윤리의식, 환자와의 사랑, 소통, 동반자 이런 거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면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과학 심화가 부족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으면 이 학생은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책임의식, 윤리의식 되게 좋은데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할 때는 어떤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심화 학업적인 역량들을 강조해야 돼. 다시 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로도 쓰고 학생부 종합으로도 쓸 거 아니야. 일반계 고등학생과 경쟁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활동 역량이 뛰어난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과 경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대도 첫 번째는 약학이 있고 제약이 있어요. 약학은 내용을 읽어볼게요. 인류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 이거니까 결국적으로 이거는 약사예요. 약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의 약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약학과는 신약 개발, 의약품의 원료 및 자원의 개발 및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신약 개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의사, 의대로 비교하면 아래에 있는 거는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냐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거고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약사가 되고 싶어라고 할 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약을 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얘기에 초점을 두냐면 신약 개발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 개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평가하는가? PT 시험의 시간표 일정을 보면 약대는 결과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개의 과목들을 다 배우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화학이구나. 두 번째, 약대를 가고자 할 때 뭐에 초점을 둬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결국 질병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물질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 심화 학업적인 역량들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동아리 활동과 모집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라고 하면 다 어디로 가? 생명과학 동아리를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의학 동아리나 생명과학 동아리로.
그쵸? 자, 이거는 어떤 학교에 나와 있는 동아리표의 일부를 제가 한번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동아리를 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의 동아리는 보통 물리, 생명과학, 수학,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화학 동아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동아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아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들 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 그리고 학생이 어떤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의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정말 중요하고 아무거나 동아리에 들어가면 안 돼.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엄마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꼭 이 동아리 한번 해보고 싶어.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대학의 동아리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 아닙니다. 이 동아리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학업적 역량이나 대학 입시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아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 동아리 한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 있어요. 신설이 되어졌어요. 또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같은 데나 기계공학이나 물리학과나 전기, 전자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를 갈 때 내가 물리 동아리를 하는 것이 결국 동아리 활동이 이런 학과와 전공 적합성이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 나는 기계나 전기전자 쪽에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이 동아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진로 방향이 결정이 되셔야 돼요. 특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후회를 하시는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지면서 학생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엄마 나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 흐지부지 되어져 있다가 진로를 찾아가야 되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3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매우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아리 선택을 하는 건 결국 대학 입시로 바로 직결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아리를 꼭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내 진심과 마음을 담는 일기장이 아니잖아. 그렇죠? 대학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입시 서류이기 때문에 그 입시 서류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에 잘 맞춰가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도체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기계, 물리, 전기, 전자와 같은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리학과를 가시면 좋아요. 자, 생명과학부는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생명과학이에요. 그렇죠? 생명과학은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생명과학, 치의학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명과학, 수의학과를 가려고 해도 생명과학, 한의학과를 가려고 해도 생명과학, 생명과학과를 가려고 해도 생명과학, 환경생태를 가려고 해도 생명과학.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들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도가 몰리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였다? 생명과학이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동아리는 물론 약대하고도 관련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아리 활동 자체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동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 동아리만큼 사실 별로 특징이 없는 동아리가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에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깊이 있는 수학과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는 동아리.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활동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학 동아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대신 수학 동아리는
자연계열 전 모집단이 대부분 다 조금씩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원서 써도 되고, 수학 동아리 했던 사람이 의대 써도 되고, 수학 동아리 했었던 사람이 컴퓨터 공학과 원서 써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동아리의 특징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학부가 있어요. 컴퓨터 학부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학교들마다 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되게 쓸모가 많죠. 왜냐하면 컴퓨터 학부는 결국은 대학 입시 중에서 SW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인재 전형이 있어서 대부분 위에 있는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SW 인재 전형이라는 게 따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SW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컴퓨터 학부나 컴퓨터 동아리 또는 아두이노 메이커스와 같은 이런 동아리에 반드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메이커스 동아리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또는 블루투스 로보카, 그 다음에 어버디어 로보카, 그 다음에 나인트레이더 로보카 제작 등과 코딩과 같은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SW 인재 전형이나 인재 전형으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학과의 원서를 쓰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부. 화학부는 우리가 종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의대를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생명공학에 대부분 집중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공부 좀 덜하거나 컴퓨터에 관심 많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학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물리는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았어요. 그렇죠? 화학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별로 높진 않았는데, 그래서 보통 화학 동아리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화학과나 또는 화공생명이나 생화학과나 또는 뭐 건국대학교 같은 화장품학과 이런 데에 원서를 쓰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학과가 요번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대가 2022학년도에 들어오면서 화학과가 상당히 뜰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대라는 게 화학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약대는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물리나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배우죠.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약대와 직결되는 것은 화학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화학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매우 유리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화학 동아리 한다고 해서 의대를 못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거나 2학년 학생들 동아리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동아리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내가 만약에 물리 동아리 뭐 하고 싶은 사람들, 반도체나 기계나 물리나 전기전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물리 동아리 하시면 도움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과학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생명과학 동아리 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나 아두이노 메이커스 동아리 들으면 좋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이유는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SW 인재 특별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화학 동아리. 종전에 우리가 화학 동아리가 대부분 화장품 또는 화학 또는 화공생명 같이 약간 범위가 좁았는데, 약대가 들어오면 해서 화학 동아리가 상당히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내가 동아리 결정해야 돼, 그러면 화학 동아리로 들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로 갈 거야? 생명과학 동아리로 가거나 컴퓨터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생명과학이나 컴퓨터보다 화학 동아리가 조금 더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이 너무 학생들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없어. 다 생명과학이야.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보면 다 생명공학 동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 동아리를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약대를 가야 돼. 자, 나는 평소에 약대를 정말 가고 싶었어. 나는 평상시에 약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의대를 가고 싶었어.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대가 정말
자연기울 상위권 학생들은 약대를 생각하든 약대를 생각하지 않았든 약대를 꼭 원서를 쓰게 되겠구나.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야? 약대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지? 봤더니 약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화학이구나. 그리고 약대를 뭐로 접근해야 된다? 신약 개발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약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계열 상위권이 생명과학 동아리에 집중이 됐었는데 결국 화학 동아리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 동아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스펙의 희소성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화학 동아리가 되게 우수하겠구나. 이런 점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약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갈 수 있나? 첫 번째는 당연하죠. 약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죠. 원서 지원이 수능 최저도 아까 얘기했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의대, 치대, 한의대란 말이에요. 약대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도 결국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성적이 1.3이야. 그러면 치대를 가는데 필요한 내신 성적이 1.5야. 그 다음에 약대를 가는데 필요한 내신 성적이 1.7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이 결과적으로 항상 원서 쓸 때 포인트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가 항상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원서를 쓸 때 항상 목표 지점을 여기다 정하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야. 여기다가 모든 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원서를 다 정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상향대학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적정대학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적정대학교. 내가 이 정도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정. 여기를 먼저 잡는 거거든요. 수시의 원서를 쓰시게 되든 정시의 원서를 쓸 때든 수시든 정시든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내 성적과 나의 스펙에서 붙을 수 있는 적정대학이 어딘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정대학을 잡아 먼저. 적정대학을. 이 적정대학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대인 거예요. 약대. 적정대학. 내 성적에서 약대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대에다가 적정 안정 지원을 하면서 어디에? 의대에다가 상향 지원을 하거나 치대에다 상향 지원을 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 약대 써.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이 왜 약대 쓰래? 나는 의대 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본인의 목표 지점이 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다 목표 지점을 두고 있으니까 학생부의 모든 내용도 의대야. 원서를 쓸 때도 다 의대야. 그런데 정작 나중에 원서를 쓸 때가 되고 보면 수능이 좀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 의대에다 다 못 쓰게 되고 의대 쓰면서 치대도 쓰고 한의대도 쓰고 약대도 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치대나 한의대에 원서를 쓰고 면접을 딱 보러 가면 물어보죠. 아니 자네는 학생부에 다 의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치대에 원서를 쓴 이유는 뭔가? 한의대에 원서를 쓴 이유는 뭔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의 모든 것들이 다 의사로서의 열망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학생이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치대나 한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안전빵으로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썼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의대를 그렇게 써놓고 나면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쾌하죠. 불쾌한 것을 떠나서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약대를 하더라도 2+4, 6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6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전문직들은 대부분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진로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결국은 이 학생이 진로 적합성이 맞느냐, 얘가 정말 약대를 원하느냐, 한의대를 원하느냐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의대를 희망하고 있다가 약대 한의대에 안정 지원을 한 학생을 뽑아주는 것보다는 그 학생보다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뚜렷한 한의대에 대한 희망과 열망과 장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아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서 지원은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면 안 돼요. 위에로 원서를 쓰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 충족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지는 아래에서 위로 써야 돼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또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의 범위, 앞으로의 가능성, 두루두루 다 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가 적정이겠다. 얘 성적으로는 약대 정도를 적정으로 봐야 되겠다. 그럼 약대로 적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치대가 적정이다. 뭐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의대라고 하면 의대에다 적정을 잡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는 누구나 다 상향이에요. 의대를 가고 싶은 사람한테 억지로 약대를 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대를 만약에 가고 싶어하고 정말 실력이 되면 의대로 포인트를 잡으면 좋은데 사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의대라고 다 학생부에 써놨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합격하고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에 의대로 상향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실력이 돼가지고 의대만 원서를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의대 다 쓰면 돼. 그냥 의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서를 어떻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의대를 쓰면서 의대 내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나면 의대 쓰고 난 다음에 치대를 쓴단 말이에요. 치대 쓰고 난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나 생명공학으로 넘어갔는데 2022학년도 뭐가 들어온다? 약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의대를 쓰고 치대를 쓰고 그리고 약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의대 쓰고 치대 쓰고 약대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쓰면 그러면 적합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약대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치대나 의대 쪽으로 상향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대의 포인트를 두고 치대나 의대 쪽으로 포인트를 맞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 6개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를 약대에 안정적인 지원해서 약대를 합격하면서 그러면서 치대나 의예과에서 상향 지원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치대나 일반 대학의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이런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장점은 바로 뭐냐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사실 다 비슷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약개발자라고 원하는 써서 신약개발자라고 써놓으면 그게 꼭 약대에만 해당이 되나? 아니잖아요. 신약개발, 약물이나 물질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의대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수능 최저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장점이 뭐냐? 수능 최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1이 의대다. 그럼 플러스 2가 뭐야? 치대야. 플러스 3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서 지원이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도 1, 2, 3. 학생부 교과도 1, 2, 3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원서 지원이 6개가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약대, 치대, 의대는 가는 거야. 어느 정도의 성적 안에만 들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약대나 의대, 치대 가기가 그렇게 쉽나? 2022학년도에 뭐 약대가 32개 대학 1578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내 실력으로 그냥 공부 안 해도 가? 그거 아니죠. 학생이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의대가 약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시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하더라도 상위대학 특정 모집단이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재수생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2022, 23학년도로 가면서 재수생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와 수능 체제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교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과. 우리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뭐라고 해야 돼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1.5하고 학교 정원이 300명인 학교에 1.5가 똑같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서울대를 1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보내는 학교에 1.5와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낸 적이 없는 학교에 1.5가 같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과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비교과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교내 수상이에요. 교내 수상. 교내 수상은 당연히 이런 수상은 학업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많은 대회에 나가 학교에서. 그래서 많은 상을 받아. 그리고 그 두 번째 좋은 거는 그 상 중에서 내가 자연계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수학과 과학의 상을 받으면 좋고 그리고 그 상들 중에서 등위가 높으면 최고지. 동상보다는 은상이 낫고 음상보다는 대상이 좋을 테니까. 아시겠죠? 이거 수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활동 반드시 진행하셔야 돼요. 학급 회장을 하거나 동아리 회장과 같은 활동은 결국은 리더십 사회성과 관련이 되는 활동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요즘의 인재가 결국은 학생부 종합처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 역량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회장은 중요해요. 그래서 학급 회장을 하든 학급 부회장을 하든 가급적이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는 임명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보도록 하자.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구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아리 활동은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고 싶다. 그럼 화학 동아리.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또 화학 동아리가 어려우면 생명공학. 내가 만약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리 동아리 같은 동아리나 컴퓨터 동아리 같은 거.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그럼 물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할 것 같아? 교과목 선생님이 중요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중요할 것 같아? 나는 자연계인데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 선생님이 중요할 것 같아. 담임 선생님보다 교과목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부에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야. 근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다가 칭찬을 이만큼 해놓는 거야. 과대포장. 절대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대포장을 하면 학생부 전체가 과대포장됐다는 느낌을 주죠. 또 물론 행동특성 및 종합에다가 학생의 욕을 해놓는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떤 학생의 행동특성을 읽어봐도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수학 동아리야. 확률과 통계 참 예를 들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수학 1이야. 확률과 통계야.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동아리야. 그럼 동아리가 아니라 이 과목이에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그럼 그 교과목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학생분이 그 교과목에서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또는 그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라든가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실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 1번 내용 학업에 관한 내용이거나 또는 2번 내용의 교내 활동에 관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담임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과목 선생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야 돼요. 교과목 선생님들. 그래서 수업 끝나면 교과목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막 질문도 하고 막 선생님하고 막 친한 척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친해야 또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업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연구 및 탐구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 소논문은 우리가 금지가 되어졌고 학교에서 소논문을 대회도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각 이렇게 학과목에 있어서 그와 관련이 되어진 연구 및 탐구 보고서는 제출할 수 있고 또 학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가 가능해요.
이런 탐구 보고서는 일종의 소논문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죠. 학생이 특정한 교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성취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의 성취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뭐로 연결돼?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이나 자기소개서의 2번 문항, 그리고 면접 시에 면접으로 활용이 될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구 및 탐구 보고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교과목 선생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보다 교과목 선생님의 영향력이 학생부 기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 특히 얘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직 계약 안 했잖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나중에 신약 개발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걸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결정하면 안 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신약 개발자가 될 거야. 그럼 주로 어떤 약을 개발할 거야? 그 약을 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또 그 약의 현재 개발의 상태나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문제점은 뭐지? 여기까지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지식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본인의 진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했다가 나중에 학생부 기재하게 되어질 때 작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진로 방향을 본인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게 선생님이 적어서 내! 라고 하면 그때 적어서 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질문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을 하고, 그럼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대충 얘기하고 선생님이 알아서 적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대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학생부의 모든 활동 내역이 다 중요하죠. 교내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거, 물론 당연히 교내대회 상이 한 학기에 하나씩만 기재가 되어졌긴 하지만 기재의 분량은 줄어졌지만 수상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강화해야 된다.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을 통해서 교과목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연구 및 탐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심화 학습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뚜렷한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빠진 거는 봉사활동이 빠졌지만 봉사활동도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 봉사와 단체 봉사를 같이 진행하겠죠. 이런 학생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설팅의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에서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 번째 2022학년죠. 2020학년도가 아니라 2022학년도부터 32개 대학 1578명의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게 바로 2022학년도 입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인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이냐 했더니 결국은 치대나 한의대나 아니면 수의대까지를 전체를 합친 인원만큼의 인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서 자연계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나 약대의 쏠림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약대는 그럼 어떻게 뽑냐 봤더니 약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0%,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8%인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뽑고 논술 전형은 사실 모집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약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정시 선발 비율이 40% 느니까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다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다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내신 공부해야 되지, 수능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생부 관리가. 그래서 이제 하이퍼립에서 연관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하는 것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의대나 약대를 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그러면 과연 의대와 치대야 약대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지느냐를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의대는 플러스 1이야. 치대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약대는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개의 영역 합 5, 3개의 영역 합 3이나 4,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치대는 보통 플러스 2, 3개의 영역 합 5 정도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약대는 플러스 3이니까 3개의 영역 합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 의대, 치대, 한의대를 꼭 쓰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대를 정말 가고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맞춰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약대에 전혀 관심 없었어. 나는 의대 갈 거야. 약대 나하고 관계없는 걸 이라고 생각했었던 학생도 결국은 약대와 다 관계가 있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대, 치대, 한의대 또는 약대 가는 거 다 좋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급과 2등급 안에 들어야 3개 영역 합 4든 5든 6이든 들 거 아니야. 3개 영역 6, 그러면 결국 2등급 2개잖아요? 근데 봤더니 일반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 7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하지만 재수생은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 재학생은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하지만 재학생에게는 수시다.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정시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재수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은 내가 학업 정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은 의대로 원서를 다 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 자녀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대를 쓰고 치대를 쓰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불안불안하면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중앙대나 한양대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약대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포인트를 의대에 딱 맞춰놓고 난 다음에 낮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면접시에 물어본다고 했죠.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초점을 적정 대학의 포인트를 맞춰서 학생부를 관리하시면서 상향으로 치대나 의대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약대에서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 약대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뭐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PT 시험을 보니까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야? 화학이야. 근데 약대는 뭐가 있어? 첫 번째는 제약학과와 약학과가 있어. 어떤 약대를 희망을 해야 돼? 나는 약대를 가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신약 개발이나 이런 물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선택하시게 되어지면 학생이 되게 밝고 명랑해 보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인 심화 학업적인 역량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과 경쟁을 하게 되어질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고자 하더라도 이렇게 약학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약학과에 초점을 둬서 신약 물질, 신약 개발에 초점을 주시는 게 더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개의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뒀죠? 생명과학 동아리에 초점을 뒀죠.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거나 치과 의사가 되고 싶거나 한의사가 되거나 수의사가 되고 싶거나 생명과학이나 환경 하여튼
모두 다 생명과학 동아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동아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약대가 2020학년도 들어오면서 결국 화학 동아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화학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이롭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점들은 우리가 약대를 가기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한 7가지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결국 학생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약대가 들어온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의대, 치대 아니면 일반 공과대학 이거였었는데, 결국은 의대, 치대, 약대의 결국 의학계열 내에서 원서 지원이 순환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과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약대가 들어왔지만 약대의 거의 모든 대학의 학과들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약대를 가려고 하거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교 내신 공부와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저희가 컨설팅에서 연관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 컨설팅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연관 컨설팅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뭘 하겠다 하면 안 되고 수시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과정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공부도 되게 막 정신이 없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 이때 바로 뚜렷하게 입시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이야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